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유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저공사 행안 1과장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연장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됩니까? 그건 사실이 다릅니다. 그거는 뭘 사실이 달라요? 제가 결재권자도 아닙니다. 결재권자가 아닌데 사무총장이 더 이상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직권남용이죠. 제 평생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누가 유병호 그런 말씀을 사무총장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절에 그거는 했던 사실과 다릅니다. 직권남용이고.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이 됐어요. 네,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맞아요. 이런 언론 보도가 네. 있고요. 타이거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불렀. 참 그답죠. 네. 정말 저는 유병호 씨에 대해서는 예. 할 말이 많고 진짜 쌍욕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유병호 이름만 나오면 쌍욕을 하고 싶다. 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나마 기본은 하던 곳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줄 서기보다는 뭐 정권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건 있지만 앞장서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로 늘 양심 예. 고백이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도 예. 그렇고 감사관들도 예. 그렇고 나름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어요. 네, 네.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민주화 이후까지 그래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감사원을 일거에 망친 자가 유병호예요. 네. 최재형과 함께. 음. 전 이 두 사람이야말로 최재형. 네, 최재형과 유병호가 감사원의 흑역사를 만든 사람이고 감사원 역사에 정말 박제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두 사람은 인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타이거파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정치보복 잘하는 애들을 승진 빨리 시키는 거예요. 몇 계단 앞서서. 감사원은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기본을 하면서 규칙을 지켜왔던 조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됐던 건데 이 유병호와 최재형은 두세 계단을 점프를 시켜요. 네. 자기 말 잘 들으면. 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윤회 반대하면 쓰레기 그리고 우리는 친이 돌격대 네.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팀에서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가운데 유병호 전 감사위원이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최고의 결단이라고 추앙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오늘이 내일이 23일이죠. 네. 23일 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행안위에서 얼마나 많은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까?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네. 유병호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치검찰의 행동대 역할을 한 거죠. 감사원이. 감사원이 나서서 검찰이 해야 그동안에 나쁜 정치검찰이 하던 손발이 돼가지고 감사원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병호가 나쁘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유병호 뒤에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관저이 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병호 씨가 받는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예. 관저이 전공사에서 전혀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을 그렇습니다. 시켜놓고 그 감사에 대해서 예. 감사원 직원들이 실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앞장서서 막 누군가 뒤에 배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빤듯하게 가는 고속도로를 굽게 만든 그렇죠. 사람. 예. 그게 원희룡 뒤에 누구, 예. 유병호 뒤에 누구. 이걸 밝혀내는 거죠. 누구라고 보세요? 전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라 라고 김건희. 보는 거죠. 예. 김건희 라인이다. 유병호, 예. 그다음에 원희룡. 예, 왜냐하면 관저 이전 공사만 보더라도 예. 21g 이야기 나왔을 때
김건희 예. 업체야라는 게 예. 공사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감사원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21g을 한 번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퉁치고 밑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뭔가를 조사할 게 있다 그러다 다 잘라버리고 한 네. 게 유병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핵심은 감사원 사무총장보다 더 빽이 센 사람, 국토부 장관보다 더 빽이 센 사람 네. 누구겠어요?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죠. 예. 저는 뭐 김건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김건희가 과연 이 내란을 몰랐을까? 이 내란의 기획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는 겁니다.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모르지 않았다. 예.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불렀다는 정황을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특검은 이런 정황을 말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쓴 메모를 확보했는데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면서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 위원은 이 메모를 쓰고 나서 한 달 뒤쯤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승진을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창영 종합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감사원이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g이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기재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g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위원은 윤 정부 감사원의 실세였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윤 정부 당시 국회에 출석해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호 압력설 이것도 부인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부인이 공수처 아니고요. 잠깐요. 공수처 수사받고 있죠. 1분 들려주십시오. 지금 네. 몇 달째 뭐 지금 내가 어제 공수처에 그 빨리- 공수처 내용을 제가 하는 봤는데 것만 들으세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내가 공수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그것도 좀 그랬으면 문제가 좋겠습니다. 있어요. 그 자, 내용 대부분이 잠깐!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월성원전 사건 절차 감사 절차가 위반돼서 피고발 공무원 무죄 받은 건 아까 질문 받은 건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낼 만한 것이 단군 일의 최대 아나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공정성이라는 것, 과거에 공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시기와 공정성이라는 것, 중립성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린 그 상황,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유병호 사무총장의 취임과 그 시기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왜 저런 인물을 사무총장 감사위원회에 제청을 하셨습니까? 제청권자인 원장님도 책임 있는 거죠? 네, 제가 위원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사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유, 2차 특검 너무 잘합니다. 네. 공무원 중에 최고의 빌런이죠. 건방짐을 진짜. 넘어서 이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유병호가 윤건희 관저 봐주기 감사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네. 어우, 종합특검 김태호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잘하네요. 좀 사이다. 아주 이렇게 너무 가장 시원시원. 속 시원해. 김태호보다 더 속 시원하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인멸 우려? 우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구속되기가 참 어려운 그거 거예요. 몇 번 얘기했어. 예. 직권남용으로 구속 거의 안 된다고. 거의 안 돼요. 어메. 이게 일단은 법정형이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직권남용 범죄가 정치 고관여층도 아시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속이 진짜 안 돼요. 구속이 진짜 안 되는 대표적인 범죄인데 이거를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관저 이전 문제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구속됐다는 거는 관저 이전 말고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아. 다른 오. 거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그거를 판사가 보고, 이것까지 있으면은 이거 구속해야 되겠네. 예.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일단 소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서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나왔거든요. 증거인멸. 사실은 지금 주요 공범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얘들이 저지른 일은 대부분 주요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보고 과연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겠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유병호의 악행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월성 원전이거든요. 그거죠. 표적 감사. 그렇죠. 표적 감사하면서 막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결론 맞춰서 하고 결국 사람들 다 무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넘겼는데 쌍무죄 났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과정들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래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 유병호의 혐의 자체가 네. 이 김건희가 국가 계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놈이 은폐, 축소, 뭐 인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너는. 그러니까 넌 당연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도 현직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의 내부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러지. 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이거파. 입맞추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직권남용 지금 현재로서 법리를 직권남용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 검찰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오, 그렇게. 예, 그런 성격도 좀 봐야 돼요. 공범까지도. 예. 오, 좋다. 좋아. 직권을 남용했는데 어떻게 남용했는가를 보면 김건희가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하게 한 측면은 김건희의 지금 이 그 여러 가지 범죄들, 네. 이 알선수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고 소극적으로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에요. 그러니까 법리도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혐의들이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은 법정 형량은 어느 정도가 돼요, 보통? 이제 김건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건희 공범으로. 그래, 이런 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가끔 다소 거칠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모두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국무위원들, 이 기관 증인들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이자는 네. 진짜 저는 진짜 쌍욕하고 싶어요. 예. 진짜 오만 방자의 최고치예요. 맞아요. 아니 막 비웃고 김용현이 유병호 뭐 김태호 이런 자들 김태호는 아주 그냥 그만한 아우 나 어떻게 말로 표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진짜 응징해야 돼. 응징해버려야 돼. 응징해야 돼. 혼내야 돼. 지금 혼나고 있어. 네. 김태호 들어갔고. 진짜 혼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을 보면 예. 변호사적 관점에서는 사건의 얼개도 중요하지만 이 자들이 왜 그랬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켜. 이 불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것도 상관이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뭔가 동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왜 유병호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국회에 와가지고 눈 부라리던 네. 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럼 그럼 과연 유병호가 했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에 가담을 한 거는 어차피 내란이 터져서 윤석열 김건희 공화국이 생기면 내가 이 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유리하지 내가 살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러면 이제 내란까지 들어가는 거야, 유병호가. 오케이? 아니 그것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2차 특검에서 저 아무튼 저기 4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그 자세로 했겠지. 계속 부인을 했대요. 전면 부인. 그것도 이 건방 떤 것도 구속의 또 한 사유가 아니었을까. 당연하죠. 오케이. 지가 또 용코로 당했다. 제대로. 아무튼 그동안 진짜 국민들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게 하고 진짜 공무원이 저 따위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태도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최강 빌런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얼마나 악행이 심했으면 그저 공무원 하나가 구속됐을 뿐인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유병호일까요? 또 저는 대단하다. 원래 공무원 신분인자가 타이거파의 수장 이런 말 그렇죠. 듣는다는 그런 말 것도 듣는 저는 거안 정말로 참. 제가 보기보다 공직생활 13년 했잖아요. 그러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무튼 대단한 빌런이었다. 오만방자입니다. 자, 진짜. 만약에 유병호가 이제 처벌이 되게 되면은 지금 윤건희는 이 건 가지고 또 재판이 하나 느는 건가? 그렇죠. 넣을 수 있죠. 네. 그 윤석열은 상관없지만 김건희는 계속 쌓이네 지금. 아유, 진짜. 유병호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악질이에요. 제가 이 양반을 국정조사 나가서 저도 참고인으로 나가고 유병호 나온 걸 봤는데 진짜 뻔뻔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이 유병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김태효보다 훨씬 많아요. 예, 이거 잘못됐네. 예, 김태효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병호. 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국토부 통계 조작 사건 모든 게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윤석열이가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감사원을 동원을 하거나 국정원을 동원했어요. 국정원. 근데 감사원과 국정원에 뭘 파견 보내? 검사를 파견 보냈어요. 검사. 그래서 감사원에서 유병호가 총대를 메고 한 다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시스템이었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수사의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일종의 뭡니까? 고발사주잖아요.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국정원 이 권력기관들을 동원해서 이 윤석열이가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정권 잡자마자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짓을 했는데 이 감사원에서 윤석열의 개 노릇을 한 게 유병호였는데 이번에 구속이 돼가지고 특검 수사도 지금 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탄력이 많이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분 되게 황당한 지금 일단은 관저 이전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금 유병호의 뭐 메모지를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두목이라고 불렀대요. 예, 딱 생긴 거 답지 않나요? 약간 조폭 느낌이 있는데 윤석열을 두목이라고 불렀대. 두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 메모에는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팩트 전달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승진시켜달라고 셀프 승진 청탁을 했다. 셀프 승진 청탁 승진. 이게 보통 멘탈로 가능한 겁니까? 예, 대통령한테 이때는 사무총장도 아니고 한 실장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감사원의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두목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얘들 때려잡으려면 저 좀 높은 자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셀프 승진 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타이거라고 이제 내부 감사원에서 별명이 있었다는데 7N의 타이거파가 잘하자 뭐 이런 메모도 나왔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밀려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요직에 기용된 사람들인데 얘들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검찰 이상으로 엄청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국회 국정조사에 나가서 저 나갔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 나와 있었거든요. 부동산원이랑 뭐 무슨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감사원에서 뭐 30번 조사받은 분이 저쪽에 계시고 그 공무원들 보니까 막 정신병 와가지고 지금 그분들 또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작 기소 특검을 해서 이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라고 해요. 사건 자체를 조작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조작 기소 니네가 조작 기소했으니까 그 기소는 취소하고 공소를 취소하고 조작한 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자. 이게 조작 기소 특검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한동훈이랑 국민의힘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병호가 또 했던 말 중에 이거 역대급이네요. 관저 이전은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다. 라고 하면서 2급이었던 유병호가 차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이 됐고 지금은 감사위원이죠. 예, 사무총장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위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너무 설쳐가지고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구속이 됐다고 하니 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감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유병호가 대통령실에 뭐 연락을 하고 걱정 말라 여기서 의혹을 털고 센스 있게 하겠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요청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21g 뭐 이쪽에 해줘 뭐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 결과 유병호가 야 감사원 우리가 해보니까 관저공사 특혜 없었어 이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관련자가 유병호가 있고 김대기 비서실장 윤재순 예 여기 구속 기소 그리고 김건희 오늘 김건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나갔습니다. 오늘 나가서 김건희가 그러면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김건희가 도대체 뭐 몇 개의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저 의혹에 연결된 인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김호진, 김대구, 유병호, 김건희 오늘 조사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전 여사 이거는 지금 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 선고 완료 전 사건 동아일보 기사를 아마 기반으로 지금 했는데 1심 선고가 그러니까 2심 선고가 난 게 지금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난 게 예, 주가 조작이랑 뭐 통일교 명품 수수 해갖고 징역 4년이고 지금 그리고 징역 7년은 그 명품시계랑 디올백 등등 해서 한 거 그게 징역 7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4 플러스 7, 예, 11년. 이게 이제 2개 재판입니다. 2개 재판. 이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라고 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래갖고 지금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이거 지금 이제 종합특검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했고, 도지금 항소심 했고, 통일교 가입 의혹.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양평고속도로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3개가 더 있다. 예,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11년이잖아요. 11년 더하기 3개. 추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20년 나와도 아마 그 최순실보다 적게 나온 거 아닌가요? 예, 20년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직접 모르니까 들어봐요. 그 사실 자, 의원님 정의원 제가 의원님 녹십자 관련 삼성전자 이런 거 처분했습니다. 들어봐요. 왜 이렇게 졸랑졸랑 덤벼? 깨끗하게 백지 신탁을 하고 잘 처분하세요. 30만 원 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예. 그리고 의원님 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예, 우리나라 제도는 조금 예.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기도 한 유병호.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지난 7월 20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종합특검이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무총장이던 2023년 3월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g이 부당하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요청을 받아 이를 무마한 혐의. 당시 감사원은 21g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보한 상태였으나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감사단장을 질책한 뒤 이를 서면 조사로 대체한 정황.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걸 막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정황.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이 된 2024년 이후로도 이런 부당한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감사위원회가 21g 등에 대해서 조사 부족을 이유로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의 심의를 보류하자 그제서야 감사원은 21g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대면 조사 문답서가
21g의 관저 증축 공사 당시에 실제로 맡았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수정됐고 이 과정에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지난 시즌1의 논에서도 몇 차례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유병호라는 인물은 가히 윤석열 정부의 충견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견이라는 비유는 단순한 비유 이상의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유병호 감사위원회 메모에 따르면 유병호 위원은 윤석열을 두목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경부 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까지 치켜 세웠다는데요. 주인을 따르는 충견의 면모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주군인 윤석열이라서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충견으로서의 그의 면모는 주인의 앞길을 막는 세력에게 그가 보여주었던 맹목적 적대감을 통해서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메모에는 윤석열 반대 세력은 쓰레기, 윤석열 당선이 곧 공정 등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라는 최고의 공적 기구의 엄정함을 세우는 조직의 일원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맹종하는 사사로움을 넘어선 수준의 광기까지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사사롭고 광기 어린 충성의 대가는 매우 달콤했을 겁니다. 종합특검의 조사에 응했던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의 수장인 감사원장조차 유병호를 상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라니까요.